이번 영상에선 오늘 가덕신공항 테마들이 그 아침장, 오전장에 좀 핫했었죠. 그래서 어제 또 영상을 한번 촬영해 드렸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덕신공항 관련주에 관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후반에 많이 빌려가지고 결국 기는봉으로 마무리됐죠. 그래서 볼 건데 일단 시간의 상황부터 볼게요. 세명전기 영흥 0.1.53%, 영화음소 6% 뛰었고요. 서유글로벌 동방성기가 3%, 엔케이가 0.89%, 인터지스가 2.74%, 성우테크로는 1.19%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특이점은 영화금속이 6.29% 상승하기 전 눈에 보이죠. 그리고 동방성기 3.22%, 실적이 두 개가 가장 빠르기도 하고 실적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흥도 있고요. 차트에 대해서 볼 건데,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뉴스에 이제 반응을 하긴 하지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악재도 지켜줄 자리 잘 지켜주는 것과 호재에도 뚫어줘야 할 자리를 잘 뚫어주는 게 중요해요. 이 얘기는 사실 뉴스 보고 산다거나 따라잡으면 제가 물릴 거라고 그랬죠. 고점에 물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항상 정확하게 지지선과 저항선 차트를 믿고 이렇게 매수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차트를 너무 집중하다 왔대 차트쟁이 이런 말도 하고 차트꾼이라고 그런 말 많이 쓰죠. 하지만 제가 이제 책을 몇 권 읽었었는데 그 트레이더들의 대가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차트를 무시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평선을 무시하는 거는 트레이더에겐 자살행위라고 그러죠. 그런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차트가 모든 걸 말해주진 않아도 상당히 중요한 지표와 기준점이 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여기서 가덕 신공항 관련주를 보고 영화금속이에요. 영화금속 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어제 촬영해 놓은 영상인데 어제 설명드렸을 때 이제 이렇게 창을 닫았기 때문에 나온 건데 요 박스권 하단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매수를 하더라도 이런 근처에서 매수해야지 쫓아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했더니 이 친구는 시가 2660원 시작해서 25%를 찍고 떨어져서 결국은 긴 음봉으로 마이너스 9%대를 마감을 했는데 하루 변동폭이 34%나 돼요. 이렇게 셉니다. 근데 오늘의 꼬리가 바로 이 박스권 하단 안 깼죠. 안 깨고 돌아나가서 이렇게 5일선이 안착을 했고요. 저렇게 흔드는 것 같아도 그러고 시간 내에서도 거꾸로 6% 정도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 대량 거래에 실리면서 이제 가끔 사람들이 이제 뭐 긴꼬리 음봉, 뭐 이런 음봉, 장대 음봉 이렇게 다 안 좋다고 그러는데 그건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전 항상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게 이 친구가 과연 지킬 자리를 잘 지키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월봉에서 보시면 제가 바닥 탈출형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쓰리바닥을 잘 시연을 하고 길게 이렇게 이제 아예 바닥까지 따지면 투바닥이긴 한데 3월 달에 이렇게 꼬리를 달고 코로나 때문에 올라가는데 어제만 해도 이 정도 위치들에 있었을 때 이게 큰 상승을 못 보였다. 이 꼬리가 이제 오늘의 꼬리죠. 그렇지만 해석을 잘 해보면 이렇게 보시면 이 앞전에 싹 짜먹는 거래량을 다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달에 아직 거래일이 많이 남았죠. 그리고 오늘 5개월선이 단단하게 올라서 있는 모습이에요. 주봉에서도 보시면 중요한 변곡점 자리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요. 거드릴게요. 여기. 그 중요한 변곡점 자리가 여기에요. 그렇게 되면 이 자리가 되고 여기가 5주선의 위치가 됩니다. 다음 주에 따라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은 이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근데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주식은 우린 모르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최대한 싸게 사는 겁니다. 비싸게 사면 큰일 나요. 비싸게 사게 되면 저렇게 변동폭이 셀 땐 손실권도 크고 갑자기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제 거놓은 영상을 보고 이 박스권을 아셨던 분들은 아마 이해하셨을 거예요. 주식을 매수할 때는 저기 없었다고 치면 이렇게 없다고 치면 분명히 오늘 제가 시가에 높이 떠서 출발할 수도 있고 그러고 쫓아가 사지 말라는 게 물론 여기서 잽싸게 사서 여기서 팔으신 분들은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할 성공 확률이 매번 많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더라도 반드시 요 근처에서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박스권 요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이 주식은 오늘 정확하게 꼬리를 여기 들고 반등을 해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정확하죠? 이게 물론 깨고 들어올 수 있는데 지킬 자리를 지켜줘야지 그 다음에 다시 재차 반등이 있어요. 시간의 단일가에서 어쨌거나 6% 올랐다고 해서 내가 오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여기 꼬리에서 사놓고 종가에 이 시간 외에만 팔았어도 시간의 거래량 280만 원이니까 얼마든지 팔 수 있죠. 6%예요. 한 8% 되겠네요. 그죠? 꼬리까지 치니까 이렇게 사야 될 자리에서 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 주식이 그 자리를 지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금속이라는 친구는 잘 지켜주고 있다는 얘기고 요 안으로만 안 들어오면 된다는 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가 동방성기입니다. 동방성기를 보시면 이렇게 선을 그어놓을게요. 이렇게 저항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지선이 여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친구도 이 원칙을 어기지 않았어요. 저항선 위에서 출발했지만 땅 출발했다 꼬리 달고 하루 종일 떨어져서 다시 5일선도 깨고 이 지지선까지 정확하게 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를 깨면 안 되는데 깨지 않고 정확하게 잘 지켜주는 패턴이 영화금속하고 똑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어제 동그라미 그어놨는데 이 5개월 선을 회복해주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어제도 거기서 이렇게 안착을 잘 하고 있었고 주봉에서도 이렇게 오늘 자리가 5주선 위에 잘 안 깨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5주선을 잘 이탈 안 하고 있죠.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이 친구는 특히 황금주선까지도 이격이 가깝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져도 사실은 굉장히 버틸만 해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게 좋고 매수 타점은 당연히 황금선 근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매수가 가능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 밀려 내려올 경우에 아마 2주선 여기를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타당한 이유가 됩니다. 이 자리도 5일선 근처가 되고 설마 이렇게까지 밀고 내려올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분할 매수의 관점이 좋은데 이때 내려온 속도가 빨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서 나가는 걸 확인하지 못하고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안 사도 되는구나 쉽게 그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쉽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 대고 막 무슨 창박수련법 피부나치 때들 뭐 이렇게 해버리면 머리만 아프고 엄청 힘들어집니다. 간단해요. 이 주식이 깨야 될 자리,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이 자리를 깨면 안 되겠죠. 이 자리는 황금일선이 되고 이 황금일선 밑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단단하게 모았던 이 물량들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주식을 움직이는 주포 형님들께서는 절대 그렇지 않을 확률이 되게 높고 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횡보했던 요 구간 밑으로 다시 안 내려올 확률이 있어요. 이건 어쨌거나 제 생각이지만 내려온다면 다시 시작이기 때문에 이 주식은 잠깐 빠이빠이 해야 돼요. 하지만 안 내려왔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영흥을 보시면 모든 차트들이 다 똑같은데 영흥도 제가 어저께 선을 그어놨어요. 이 저항선을 맞고 떨어질 것이다. 그러고 이 저항선에서 주식을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저항선에서 주식을 사게 되면 오늘도 반드시 또 고점에 물린 거죠. 이렇게 돼버려요. 돌파 안착을 못했으니까 사시면 안 되는 건데 이 주식도 마찬가지로 단단하게 지키던 자리들이 있어요. 그 자리가 이 자리가 되는데 이 자리를 보시면 이 밑에 자리가 딱 뚫어놓은 자리예요. 그것도 대량 거래와 함께 뚫었습니다. 요날이죠. 요날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이 이 밑으로 다시 들어온다는 거는 이렇게 열심히 물량 소화한 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주식을 움직이는 형님들께서는 안 내려오는 게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5일선 딛고 딱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영웅 같은 경우는 위에 이제 조금 지저분하게 매물대들과 고점들이 많이 존재를 해요. 여기 가까이에 여기 계속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다른 주식들보다 좀 더 급하게 막 20몇 %씩 쏘는 현상이 안 나온 거예요. 매물대 때문에 그래요. 그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김해신공항이 이제 검토가 다시 필요하고 백자가 됐을 때 이런 주식들은 반드시 움직이는데 어쨌거나 아주 나쁘게 끝난 건 아니에요. 단지 오전에 고점에 올라서 쫓아가서 하신 분들이 문제인 거지 이렇게 원칙을 정확히 지키신 분들은 크게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명전기인데요. 세명전기 이 친구는 월봉에서도 어떤 이렇게 우상향 기조를 유지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냥 바닥에서 잘 옆으로 가는 주식입니다. 더군다나 아직
황금 계열선도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 이 친구가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할 어떤 지표는 안 보여요. 주봉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있죠. 이렇게 계속 옆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한 상태의 주식이기도 합니다. 일봉에서도 보시면 조금 이렇게 이제 그 거래량이 없이 흔들리다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해 당겨보면, 근데 이렇게 쭉 밀어보면 이렇게 옆으로 박스권으로 계속 잔잔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주식이 이렇게 굉장히 지루할 거예요, 이 주식.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단부에서 이렇게 빵 거래량가 터졌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월봉 하단에서 터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단에서 이렇게 팔았다기보다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매집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바닥 다지기를 하다가 오선이에 드디어 딱 턴을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 주식이 현주가를 기준으로 저항선이 여기가 돼요. 이렇게. 그러고 지지선이 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지선을 잘 딛고 있나긴 했는데 결국은 이날하고 똑같이 그 3, 4일, 4, 5일 전하고 똑같이 이 저항선을 돌파 못한 것 뿐이에요. 이 친구는 지금 황금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황금일선의 매수가 위에 보이고 이렇게 따라가면 요 근처에서 매수하는 게 제일 좋은데, 아마 좀 둔하고 늦을 확률이 큰 게 월봉에서 아직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지 않고 옆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황금 계열선이 어제 튼튼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중에 급등락이나 급락할 가능성이 적고, 역시 거래량도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쪽에 가덕이 영주간이 돼 있긴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별로 크게 그쪽으로 엮여서 관심 받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전기 관련주도 사실은 대북 승전주로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 따라서 크게 움직이고 그럴 확률이 큽니다. 이렇게 핫했을 때가 막 대북 관계 좋아졌을 때 이럴 때죠. 지금은 이제 그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하게 엮여 있어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이 새우글로벌이에요. 사실 새우글로벌은 예전에도 그 가덕신고항 관련해서 많이 움직였고, 이 주식은 화장품 관련주기도 하죠. 월봉에서 제일 좋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가장 중요한 변곡점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를 돌파한 다음에 저번 달에 굉장히 잘 지켜주었습니다. 지켜야 될 자리를 지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번 달에도 역시 여기서 출발해서 우상향하고 있죠. 주봉에서 보시면 10주선도 있고 다시 우상향으로 기조 속에 5주선을 단단히 지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5주선과 10주선의 이격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저거를 깨면 밑으로 떨어질 수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지켜주는 자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손절이 제일 강조되는 주식입니다. 그렇지만 반등도 제일 빠르고 올라갈 확률도 제일 커요. 일봉에서 보시면 저항선이 여기 있고 지지선이 여기가 됩니다. 이 주식은 지지선을 딛고 황금일선을 돌파 안착을 했고요. 사실 어제의 자리가 너무 이뻐서 저 오늘 이 주식이 제일 좋을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근데 가다 말고 9%대인가 갔다가 보시면 이렇게 9%대인가 갔다가 다시 황금일선까지 밀렸습니다. 시간의 주문을 보면 아무런 변동도 없고요. 일단 매수는 내일 시가 황금선 거쳐가 되면 어떨까 생각해 보고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여기서 매수, 또 요 자리, 요 잘 지켜준 요 자리들에서 매수한 다음에 깨면 손절, 이 딱 맞습니다. 위험하고요. 대신에 내일 황금선만 아끼고 다시 돌아나가면 이제 화장품 관련주고 또 시진핑 방문 같은 걸로 엮여서라도 다시 한번 이런 상승을 볼 수 있는 이런 좋은 위치가 돼요. 한 번의 상승 뒤에 가격 조정을 했고 지금이 기간 조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게 해석하는 방법 같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NK고요. NK는 좀 이렇게 복잡하게 이제 걸었는데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바닥 탈출형이에요. 그 세명전기하고는 틀리게 황금계열선을 돌파하고 있어요. 이번 달에 좋은 현상이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옆으로 가다가 조금 더 뚜렷하게 5주선 위에서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평선 이격이 모인 상태에서 방향을 틀으면 상당히 급상승 확률이 높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여기가 저항선이 돼요. 저항선, 그리고 여기가 지지선이 됩니다. 저항과 지지의 폭이 큰데 이 상태에서는 황금일선 회복이 무지하게 중요한데 황금일선을 착착착 계단식으로 돌파해 놓고 이틀 동안 안착 딱 하고 오늘 평 10% 갔다가 종가를 4%에 마무리했습니다. 이 주식은 내일 반등을 해서 올라갔으면 이 자리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이 자리 밑으로 내려오면
황금선 근처에서 재매수가 아주 좋아 보이고 여기도 재매수에서 단단하게 모아가는 게 제일 좋고요. 이 전저점 깨고 이탈하는 건 기본이니까 손절하는 건 기본이니까 그것만 지키시면 이 주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식이 저 이제 동전주에서 이렇게 발전한 거거든요. 이게 한 900원대.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왠지 조금 너무 싼 주식들은 불안해서 약간 손을 안 대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어쨌거나 괜찮아 보이고요. 이 박스권 이탈에서 안착해주는 자리가 이 NK에서는 가장 큰 관건이에요. 모든 상황은 절대 나빠 보이지 않고요. 단일가 좀 확인해 보면 0.89% 정도 올랐네요. 또 하나가 이제 인터지스죠. 인터지스도 어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바닥 탈출형이에요. 이제 탈출해서 상승으로 기조를 꺾은 아주 좋은 주식이죠. 그래서 이건 주식이 약간 좀 기본 같은 건데 대량 거래를 시연한 후에 일봉에서도 마찬가지고 주봉에서 마찬가지고 월봉에서도 마찬가지고 황금 개월 황금준 황금 일선을 돌파해 나가 저기 안착하고 나가는 게 제일 좋은데 이 친구는 정확하게 이번 달에 안착하고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마찬가지로 5주선을 단단히 잘 돌파해 지켜주고 있고요. 황금주선까지 이격이 모인 상태에서 돌파해 나가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종가가 조금 기분 나쁘고 요거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5주선까지 밀릴 수는 있어요. 황금주선까지 밀릴 수 있고 이번 주가 한 주에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정되고 다음 주에 이제 좋아지겠죠. 근데 만약에 일봉에서의 상황이 내일 상황이 요렇게 요 저항선하고 요 지지선 일봉의 상황이 만약에 내일 같은 날 이렇게 황금선이 따라 올라갈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황금선에서 이렇게 매수를 해주고 다시 이 지지선 밑으로만 깨지지 않으면 손절치리는 없고요. 다시 돌아서 나가는 좋은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지스는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에 들고요. 보시게 되면 그 위로다가 이렇게 보시면 크게 이제 저항이 될 만한 단기적인 매물대는 없어요. 근데 이제 월봉에서 좀 있긴 한데 그 자리가 매분 맞고 떨어지는 이 자리가 돼요. 그 자리. 그래서 이 전 고점만 돌파해주면 이 거래량이 먼저 실려났기 때문에 저 고점만 돌파해주면 이 고점을 뚫어서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런 주식이라고 보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 친구는 뭐 크게 급등한 것도 없고 그냥 시초가 살짝 떴다가 하루 종일 좀 밀린 거고요. 요 저항선을 지지선 여기를 잘 지켜주고 있으니까 요 위에서만 출발해줘도 굉장히 좋은 주식이고요. 두 번째 지지선인 이 지지선까지 밀릴 확률이 있고 황금선이 따라 올라가면 이 근처에서 매수가 제일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급하게 할 것도 없고 천천히 황금선을 깨고 안 깨고 확인하시고 요거 딛고 돌아나갈 때 사시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 같습니다. 성우테크론을 제일 이쁘게 봤는데 성우테크론이 어제까지 상황이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 주식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와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황금선이 이렇게 쭉 하향할 때는 굉장히 안 좋지만 이 주식을 돌파 안착하는 제가 중요한데 이게 급격하게 떨어질 때 말고 이렇게 둥그스럽게 돌아나간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황금일선을 회복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오늘 조금 좋은 칙 하다가 이렇게 그냥 툭 무너졌죠. 음봉으로. 그래서 황금선을 깨버렸는데 이 깬 자리가 전 저점이 돼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전 저점이 돼버렸는데 아직 이 변곡점까지는 안 왔고요.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대량 거래가 시연된 이후에 이 변곡점 월봉의 중요한 변곡점을 이렇게 툭 깨놓은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됐지만 그 밑에 단단한 10개월 선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10개월 선을 딛고 돌아나가면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저항선 때문에 지금 5개월 선이 막혀 있긴 한데 주봉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지킬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어요. 이제 황금주선의 밑에 있고 우하향 기조에 있다 보니까 이 친구는 지금 이제 기간 조정 중이라 이 기간 조정이 길면은 이 상태에서 옆으로 좀 길게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으면 이 자리가 단기 바닥권이 되고 이 상태에서 여기부터 60일선까지 변동폭을 이렇게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자리만 해도 한 12~13% 돼요. 이 자리를 뚫어주면 다시 한번 이 성장 동력이 되는 그런 주식이에요. 반도체 관련주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죠. 이런 반도체 이슈가 같이 있는 그런 주식 때문에 성우테크로는 앞으로도 바로 막 급등이나 이런 건 없어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영화금속, 동방성기, 영흥, 세명전기, 세우글로벌, NK, 인터지스, 성우테크론 등
가덕 신공항 관련주 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이 정도로 좀 참고해서 그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어떨까 해서 찍어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약주에 대해서 특히 요새 핫한 모더나, 화이자, 관련주인 콜드체인라고 이제 그 바이넥스 같은 현지에서 또 만들 수 있는 위탁해서 그런 주식들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촬영하려고 그래요. 이따 밤늦게 혹시 그걸 찍어서 올리더라도 양해 바라고요. 충분히 한 번 더 점검을 해본 다음에 다시 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